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트시마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5개월간 구제금융 연장해줄 테니까 추가적으로 긴축해라라고 하는 국제채권단의 요구를 국민투표에 내달 5일 붙이겠다고 그리스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좀 발생하죠. IMF에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 이달 말에 얘기했는데 그 데드라인이 30일이고요. 돈을 갚지 못하면 사실상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인데 디폴트를 내고 나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결국 그런 얘기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사실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 대상 또한 디폴트가 난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리스는 자신만만하게 은행권도 문을 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예금 인출을 인위적으로 막는 자본 통제에 들어갔다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은행권도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리스크를 얼마나 이겨내고 선전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중국에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기준금리를 25bp 내리고 지준율도 역시 50bp 동시에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살리고 우리 증시도 좀 도움을 주고 중국 경기도 살리는 일석삼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아침장 오늘 개파락 출발이 예상됩니다만 사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전략까지 세워보죠. 두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님, 김태환 멘토님 소개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멘토님 아침에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예,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먼저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 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시초가는 낮게 출발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많이 갭을 하락을 하게 되면 그 갭을 조금은 매우로 들어옵니다. 그때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갭을 매우로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꾸준하게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국인들 눈치를 보면서 기관이 얼마만큼 매도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점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시장은 한번 크게 빠져야 다시 움츠렸다가 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오히려 이것을 좋은 조정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유자분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계속 좀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중국의 부양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예상 시초가 보면은 많이 올라서인지 코스닥이 한 2% 정도 개파락을 더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장 자체도 물론 코스닥 시장과 더불어서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였던 것은 사실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기록했던 그런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불안감, 여기다가 중국 증시의 이제 금리 인하, 호재와 악재가 이제 병존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가 거래소 시장과 더불어서 추가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초반, 즉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는 조정권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관망 이후에 조정이 좀 밑거리를 좀 단다든지 이와 같은 그 조정폭이 좀 둔화되는 시점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달 2주 연속 코스피 기준 반등하면서 코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6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겠구나 했었던 찰나 그리스 리스크를 만나게 됐고요. 다행히도 그렇게 카드를 내놓지 않았던 중국이 때마침 똑같은 타이밍에 부양 카드를 그것도 2개나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호황제가 같이 섞여있는 시장인데 아침장에 마음 급하신 분들은 매수하고 싶으시겠지만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중국장이 반등하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다 그런 전문가들 의견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을 꽤 괜찮게 보유하고 있다면 관망에도 좋다고 앞서 예병우 멘토님도 짚어주신 바 있는데 자 예상 시초가처럼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면서 출발할지 개장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병우 멘토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급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개발학을 너무 좀 크게 띄웠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무려 3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3포인트가 빠진 2055선에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무려 17포인트가 빠져서 지금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익 실현 매물에 가까워서요. 732선까지는 일단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개발학을 너무 크게 띄웠다는 거 분명히 반등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반등이 올바른 반등이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결국은 수급적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경우에도요, 255대 거의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250.70, 1.65%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수급 조금 더 윤곽을 드러내면요, 저희가 살펴드릴 텐데 코스피는 일단 그리스 악재 속에 2050대로 추락했고 코스닥은 750을 종가상 돌파시켰었는데 오늘 730을 겨우 지키면서 더 큰 폭으로 밀리면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흐름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뭐 상승하는 쪽보다 어느 쪽에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네, 일단 뭐 그레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전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뭐 하락하는 업종 가운데서도 의료 정밀, 그동안 의약품, 정권 업종들이 좀 약세 출발을 그레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4만 원을 겨우 지키면서 개장하고 있네요. 뭐 섬유 의복 업종 정도만 소폭적인 보너스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업종을 약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출판, 매체, 복지부터 시작해서 금속, 통신, 서비스 모든 업종들 역시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코스닥이 이제 화학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의료 정밀기기 역시 동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름폭보다는 하락폭에 좀 민감한 시장 자체가 좀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일장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업종이 다소 하락해서 다소 남은 이제 그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 쪽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대형주들, 그래서 시장의 대형주들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면치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대형주들의 그 낙폭에 따른 터닝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잡혀지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네. 오늘 같은 조정폭이 더 깊어지면서 대형주들의 좀 터닝 포인트 시점을 조금 더 늦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증권주가 의외로 그렇게 뭐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요. 오늘 네트로엔도텍도 이틀 연속 상한가 가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여파 때문에 한익스도 역시 많이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로 잘 알려진 MPK도 오늘 9%가량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도 저희가 챙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빠르게 낙폭이 만회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아닌데 개장한 지 한 3분 정도가 흘렀을 뿐입니다. 현재까지 수급은 어떤 모습인지요? 예, 일단 개인 쪽에서는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쪽에서의 코스피가 지금 약하게나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 86억 정도예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이 4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낙폭이 좀 더 가한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긴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에서 이 매도 규모가 좀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1369계약을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폭을 키울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역시 눈치가 대단합니다. 그죠? 기관이 왜 이런 형태를 자꾸 보이는지, 오히려 기관이 조금 외국인들에 맞서 싸워줘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기관은 오히려 개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요, 개인들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모두 매도 일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매도 규모의 강도가 좀 강하다. 그것을 유일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2060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의외로 오늘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아침,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개인들만 지금 일단 매수를 열심히 하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지 수급과 함께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개장 분위기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스 우려 속에 계속해서 원달러가 급등을 했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사실은 급등을 했었었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의 지금 최근의 분위기로서는 상당히 급락을 했었었다가 1120원대까지 또 빠른 반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120원이 어떤 속도로 뚫릴까가 또한 환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사였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리스 우려 속에 6월달 들어서의 전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갭업 출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1120원대가 확연하게 뚫리는 원달러의 흐름 오늘 아침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서 듣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리스크라는 강력한 재료 속에 원달러 1120원대가 오늘 아침 뚫리고 있네요. 네, 오르폴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9원 10전이 급등한 112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27원 90전까지 상승폭을 다소 키웠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125원 80전에 이 시간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등한 것은 그리스의 채무 협상이 결렬된 충격으로 위험 회피 현상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금융시장이 마감되던 시점까지 시장은 그리스 채무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27일 진행된 그리스 채무 협상은 결렬되었고요.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방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후 그리스에서는 뱅크런 위기가 고조되는 등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오늘 아시아장 개장과 함께 달러 엔과 유로 달러가 모두 갭다운으로 출발하면서 극도 위험 회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엔이 122.09엔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 1.0951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호주 달러 역시 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국제 외환 시장은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 약세 패턴이 진행 중이고요.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원화 역시 다른 해외 위험 통화들과 함께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사 그리스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와 강세에 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여기에 위험 회피 재료까지 등장하면서 달러 위험 통화상들에게는 상승 재료가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달러원은 1124원이 주요 저항선이었습니다만 이를 돌파하면서 다음 저항선인 1136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5일 그리스의 국민투표에서 협상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번 주 동안은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주요 위험 통화 대비 강세 압력을 받겠고요.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호조를 보인다면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까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엔의 이 시간 현재 모습은 122.09엔대 저점으로부터 또 반등해서 122.40엔의 지지선이 유지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유로 달러 역시 1.0951달러에서 반등하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달러원 역시 갭업으로 출발한 이후 장중 흐름에서는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20원대 중후반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1120원대 후반 정도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지지만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좋게 나온다면 1130원대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으로 원달러 환율 개장 상황과 전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달 마지막 월요일 거래일 아침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 먼저 오늘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얼굴을 쏙 내민 화려한 데뷔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경보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지금 38,500원까지 찍었었다가 약간 상한가가 지금 풀리면서 23.5% 급등합니다. 종근당 홀딩스의 계열사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보제약 한번 들어보고요. 같이 연동돼서 종근당 홀딩스의 주가 흐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피자는 동남아 합작사
투자 취소 소식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낙폭을 조금 줄여는 주고 있네요. 두 종목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보지역이 오늘 첫날 상장을 했습니다. 정구당 홀딩스가 33%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6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보지역이 오늘 약세장에서도 출발을 하는 그런 강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매도 호가를 받아서 공모가가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 대비 이제 그 실질적으로 시초가 결정할 때 90에서 200%까지 그 호가를 받아서 시초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아침에도 이 변동성 완화 조치 때문에 호가가 매도 호가가 상당히 강세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9시 4분에 변동성 완화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36,250원 20%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가는 37,600원을 보이면서 25% 이상의 강세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동안 시장 자체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성장성, 미래 성장성에 대비해서 상당히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에 따른 그 기대치, 공모가보다 높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도 경보제약의 주가 자체는 고점에서 조금은 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를 신청하신 주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자체도 좋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 높게 시작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시초가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 측면 속에서는 좀 보유 전략을 세워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정구당 홀딩스 같은 주가 자체도 경보제약의 아무래도 그 상장 기대치에서 주가 자체가 지난주 15만 8천 원까지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지난주 주말에는 약간 윗골을 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경보제약의 상승 출발과 더불어서 최대 주주인 정군당 홀딩스 주가 자체도 14만 6,500원을 기록하면서 현재 약간 음봉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경보제약의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급락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역시 정구당 홀딩스 같은 경우도 14만 원 이하로 이탈되지 않는 측면이라면 보유자 측근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정구당 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 14만 원 그리고 경보제약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상장 시초가 잘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PK 동남아 합작사가 좀 취소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남아 진출 합작 투자가 무산이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급락하는 그런 출발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계약 해지 자체가 로얄티의 어떤 그 요율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일방적 해지 통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오늘 3,37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3,535원에 5.3%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 오늘 같은 시장 자체가 약세 출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가 자체가 반등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3,600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되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이 낙폭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반등권에서 매도 관점으로는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3,500원까지 올라왔는데 MPK 지금 낙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3,6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거나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지금까지의 주가 밀림, 여기에 오늘 추가적인 밀림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면에 포트폴리오가 사실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는 하이닉스 쪽엔 타격이 수급 고임과 더불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46,600원을 찍고 낙폭을 좀 줄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힘을 낼 것인가 아마 저가 매수를 슬쩍 걸어놓으신 분들도 이 부분은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백수호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트로엔도텍은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부터 살펴주시죠. 예, SK하이닉스는 오늘 만약 시초가 갭을 많이 띄우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좋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펀더멘털의 훼손이 크게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D램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D램 가격,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 D램이 아니죠. 지금 향후 성장성 쪽에 있는 모바일 D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의 어떤 오히려 하락이 매수 찬스를 주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전분기가 가장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성수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고, 특히 겨울 쪽으로 갈수록 SK 하이닉스나 이런 전자 쪽의 성수기는 이어진다고 보신다면 오히려 그런 기대감에 미리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늘 상방 압력이 강해왔고 지금 박스권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어놓은 언더슈팅 구간까지 나왔다면 이것은 매수 찬스다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분위기에서 밀린 거고 크게 많이 밀린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한 2% 가까이가 나온 상황이고 마이너스 2%가 그 전에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시장은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은 차근차근 밑에서 분할로 매수하셔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지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다음번 박스권 또 상단이 있죠. 늘 49,000원대 오면 그 이상 오면 또 박스권 상단에서의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부터 중기 투자를 해서 49,000원까지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요. 내추럴 엔터텍인데 자, 이 부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떨어진 것은요. 이들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업 오피스를 고의적으로 섞었느냐, 그들의 어떤 마진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섞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검찰은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뿐입니다. 자, 이들이 이업 오피소가 안 들어가 있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업 오피소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검찰에서의 무혐의가 이업 오피소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업 오피소가 들어갔다라면 그건 당연히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들어갔다라면 이 제품의 판매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매출 타격이라든가 이 회사의 존폐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따라서 검찰에서 무혐의 나왔다. 야, 모든 게 면죄부가 생겼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의 백수호 제품이 이업 오피소가 들어간 것은 명확하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 검찰은요. 고발된 사항에서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위법성 부분에서 면책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섞지는 않았다는 거지만 섞었다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이걸 쫓아가시는 행위나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 반등 시 매도 관점을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추엔도텍 이틀 연속 상한가이긴 한데 검찰 무혐의 부분이 결국 고의성에 대한 무혐의이고 사실 이업 오피소가 들어간 상품이 어쨌거나 내추엔도텍의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팩트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빠져나올까 역시 그 고민을 동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가 오늘 좀 타격이 역시 좀 세게 나오네요. 그리스가 사실은 뭐 다른 산업은 몰라도 관광 그 다음으로 조선 선박업계에선 상당한 발주를 내는 그런 주체인데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리스 문제가 삐그덕대면서 유럽 전체에서 우리가 수주를 못 받을까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새롭게 오늘 안타깝지만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앞서 SK 하이닉스 분석도 도와드렸지만 뭐 같은 쪽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넓게 IT로 본다면 LG전자가 오늘 또 하락세입니다. 사실 5만 원이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 계속 가파른 하락이 또 나오네요.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일단 조선업종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로서 실제적으로 수주에 따라서 진출률에 따라서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이익을 내는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나 철강 업종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조선업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좀 수그러들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수주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진척도가 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주가 하락의 부진의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유럽발 수주 자체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 우려감들이 조선업종들의
타격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또 현대중공업, 제우조선해양 모든 조선업종들이 하락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동안 조선업종들이 지루하게 뭐 급락을 했기보다는 좀 지루하게 좀 흘러내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던 그런 측면인데 이와 같은 우려감들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조선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더 더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인 투자로서 이와 같은 종목들을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여기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 잡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많이 빠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섣불리 신규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 자체는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손실이 좀 크게 확대되어진 그런 측면 속에서 여기서 매도한다는 자체도 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가담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좀 현금화 전략 자체를 좀 취해 주셔야 되겠지만 손실률이 뭐 40-50% 이상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IT 섹터가 좀 많이 빠졌던 건 사실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에도 부진 이런 소식들이 좀 시장에 또 우려감이 표출이 되면서 오늘 5만 원 선 이하로 다시 이탈되면서 48,100원, 1,450원이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우리가 많이 빠졌다는 인식 때문에 저가 매수에 이제 무작정 가담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더 추이에 낙폭의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런 IT, LG전자 같은 종목도 좀 넓게 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사실 조선주는 수주가 최근에 조금 되는 듯한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져 있어서 혹시 했었는데 역시나입니다. 턴어라운드 시기는 점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최근에 사셔서 손실폭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정리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역시 약세예요. 시장이 조금 낙폭을 만회하면서 2060 크리티컬한 라인은 다시 지켜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리스발 악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증권주가 웬만큼에서는 이전과 같은 고점까지 올라가기가 참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서머랠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예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증권주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변동성은요 결국은 증권 업종의 실적적인 측면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유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동성이 생긴다. 기관들이 빠르게 사고 팔고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권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오히려 이런 증권주의 지금 하락이 매수 찬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소형 증권사죠. 대형 증권사 쪽에보다는 소형 증권사의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 뱅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B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증권주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찬스로 받아들이시고 담아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SK증권이라든가 유안타증권 그다음에 소형 증권사들은 빠르게 지금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대형 증권사는 아직까지 낙폭이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 이런 쪽에서는 낙폭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증권, 대우증권도 같이 조금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증권주가 이런 변동성 장에서의 실적 개선적인 측면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은요. 결과적으로는 샀다 팔았다를 많이 반복해야 실적이 좋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활성화되고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증권주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증권주의 장기적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호재를 띠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 구간을 매수 찬스로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좋게 보셨습니다.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란 큰 모멘텀을 머릿속에 간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 현대차하고 친환경차, 전기차 관련해 협력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하고 있네요. 아침에 잠깐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예,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차 충전소를 건립하겠다.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전기차에 확고한 행보를 좀 가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전기차 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포스코 ICT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산업도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거의 지금 낙폭을 다 줄여놓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코디에스 말씀드렸던 코디에스도 그렇고 오히려 오늘 같은 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미래 쪽에 미래 시장 쪽에 내가 뭔가를 사두고 있다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도 참고가 되셨다면 이 미래차 시장 역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걸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이런 변동성하고 무관하다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내가 미래 시장에 먼저 선점하고 중장기를 가야 되겠다는 확고부동한 본인들의 매매 전략도 분명히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미래차 시장인 전기차 시장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 상승 그리고 성장성이 가능한 섹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현재 200억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했었던 코스닥의 낙폭이 한 절반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740선을 회복해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쪽이 또 코스닥이네요. 자, 이번엔 다우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를 좋게 본다라고 하셨었는데 일단 계열사로 키움증권을 갖고 있는 다우기술 자체가 오늘 많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따로 떼서 추가로 한번 볼 필요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올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로 현실화되지는 않겠죠. 네. 내년 정도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다음 카카오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그 기대치가 작용이 되면서 또 주가가 24,950원까지 사상 좀 최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이 같은 그 흐름이 매기가 쏠려버리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오히려 이쪽에 좀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수급이 양호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했던 흐름에서 상당히 좀 오늘 또 강세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말 정도의 어떤 고점이 23,000원 정도 수준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다우기술 같은 경우 이 가격대 이하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오늘 다소 좀 출렁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우기술의 추가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하실 분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고점, 종가의 어떤 그 흐름보다는 고점의 흐름 자체가 이탈되지 않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소량 정도의 매수 가담은 가능하겠지만 공격적인 매수 가담은 좀 다소 자제를 해 주시고 물론 이제 조정 자체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의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와 같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수 가담하는 것이지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좀 강하게 수급이 몰린다고 해서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에도 제약사, 특별히 제약 주주회사들은 급등세가 나옵니다. 종근당 홀딩스도 지금 하락 반전했지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었고요. 사실 JW 홀딩스는 오늘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약주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홀딩스 주주회사의 주가들 자체도 상당히 강하게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JW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시초가
주가 플러스권 출발해서 12,750원의 연중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이렇게 갭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깨지 않는 측면 속에서는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을 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를 깨고서 이탈되면은 일단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보았던 투자자분들께서는 50% 정도는 매도 전략을 좀 세워서 현금화 전략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50% 정도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는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5일 이평선의 지지 라인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급등 양상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 있는 반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 종목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내동매매하면서 주가 강세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따라잡는 전략 자체는 좀 불필요한 전략 자체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같은 전략 하에서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시장은요 2066.29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아침에 개파락이 세면 셀수록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기관은 약간 팝니다만 일단 의외로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소량이라도 선물은 아니지만 현물 쪽을 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에 의외로 굉장한 아침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코스닥을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중국장이 아직은 한 1시간 정도 있어야 열릴 텐데요. 예병훈 멘토님 전략 들어보죠. 예, 일단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이 기관하고 지금 기관의 어떤 매도세를 봤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외국인들도 역시 실적을 우려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의 오히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에서 지금 소폭 투자해 보자는 의견 쪽으로 일단 옮겨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에서 지금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크게 매도폭을 키우지는 않고 있어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이 사태가 그들도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사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 지나가고 나게 되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고 시장은 또 한 번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여기서 따라다니 매매할 필요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 줄수록 매수 찬스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보다 조금 더 견고하게 잘 가긴 했었지만 일본 증시는 현재 2% 정도 갭 하락 이후에 낙폭을 거의 만회 못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증시는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주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임에 분명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LG전자와 또 재차 빠지고 있는 자동차주들이 시세하는 것처럼 아무리 싼 경기민감 대형주도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니까 올라갈 수 없는 장이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언제까지고 되는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되는 쪽에 조금 붙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수익을 내려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주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거든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가 조선업종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의 어떤 중대형주들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도 터닝포인트 시점을 좀 잡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그래서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외부의 악재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시초가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낙폭은 좀 현재로서는 좀 줄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이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뭐 제약 바이오주들의 어떤 급등세가 이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종목별 차별화된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조정 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시장 자체가 낙폭이 좀 줄어들더라도 오늘 내일 정도의 좀 관망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의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자체를 세워 가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는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님 도움 말씀 들어봤네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2067
10.51 정도 가리켜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역시 급등한 채로 출발했었는데 현재 급등세가 약간 잦아든 듯합니다. 1127원까지 찍었었다가 현재 1125원 30전 정도로 상승폭이 약간 줄어 있고요. 주식시장은 낙폭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면서 시작하는 특이한 아침 풍경인데요. 증권사의 전략 한때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차례로 봅니다. 겁먹지 말자, 조정시에는 사자 하시면서 한미사이언스와 부광약품 등 제약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은요,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려도 크고요.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있으실 테지만 이런 우려는 제한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중국의 양적 완화, 지진율도 내리고 금리도 내렸죠. 거기에 따른 수혜로 중국 소비 섹터를 보자 하시면서 화장품과 밥솥 관련주 사자라는 관점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다음 주에 그래서 국민투표가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아마 시장이 많이 흔들릴 거다.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자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조정시의 사자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주 보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그리스 관련된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라고 메모 주신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혜훈 과장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또 동시에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네요. 외국인도 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 충격 여파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하면서 시장에 출발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리스 사태가 좀 악화 국면으로 좀 치달으면서 좀 이러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좀 증시가 좀 불안정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충격 여파 속에서 단기적으로 증시 좀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듯이 결국에는 만약에 그리스트가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 미국에서 일어난 서프라임으로 촉발된 그런 금융위기 같은 그런 좀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그 민간은행 부채가 최근 들어서 크게 지금 감소한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가 정말로 그리스트가 디폴트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그런 좀 출렁임으로 좀 그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너무 그리스 문제에 좀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보다는 가까운 나라인 이제 중국의 좀 경기 부양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더욱더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재차 지금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이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부가 이제 추경 등을 비롯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원화 약세 지금 유도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소외가 되면서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대형 수출주들을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번에 그리스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번지면서 오히려 지금 엔화가 지금 안전자산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그 수출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이 그리스 이슈가 좀 수출 대형주들을 좀 주목해야 될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도 그리스 우려가 참 우리로서는 엔저 우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서 정부도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형 수출주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었는데 언제쯤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매기가 들어가는 것 같더니만 근데 다시 수그러들었고 시장의 매기는 오늘 외국인들도 코스닥 사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하거든요.
우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 뭐 주도 섹터가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코스닥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도 뭐 보셨다시피 결국에는 중국 증시가 급락한 부분은 버블이라는 그러한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버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이 이제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다소 버블에 대한 좀 논란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돼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진 그런 좀 수출 대형주들을 지금이 오히려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쪽을 좋게 보세요? 사실 오늘 조선주는 오늘로서 턴어라운드도 더 멀어지는 느낌이고 자동차는 설마 아니실 테고 사실 화학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오늘 더 빠지고 있거든요. 우선 뭐 대표적으로 가장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하이닉스를 가장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 급락 속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이닉스까지도 동반해서 주가 좀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뭐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자체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론 자체적인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이번에 실적이 약화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과점하고 있는 그 독과점적인 그런 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경쟁력에서 탈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도 예를 들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역시 한 49,000원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유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작년 7월에 그 52,400원 고점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4만 원에서 5만 원대 지금 박스권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4만 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고 5만 원대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좀 박스권 전략을 취하신다면 계속해서 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그 4만 원대 초반 가격대까지 주가가 지금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밀린 만큼 지금 시점은 오히려 박스권 하단에 좀 좋은 그런 좀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목표 주가는 우선 1차적으로 박스권 상단 부근인 한 4만 원대 후반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추경 그리고 그리스 우려의 엔조 우려 경감 전반적으로 대형 수출주를 봐야 된다라는 톤 안에서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에 계시는 정영훈 과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낙폭을 더 줄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나홀로 상당히 강력하게 사주면서 2% 넘게 낙폭을 찍었다가 0.5% 정도로 낙폭을 줄여 746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합작품으로 현재 2066.86까지 1% 정도만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분위기와 저희가 맥점 얘기 들어보겠는데요. 샘플러스 손석구 멘토님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쪽도 개파락 출발했던데 현재 낙폭 만회 중인가요? 네, 약간 지금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수급부터 일단 오늘 살펴주시죠.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개인 현물 366억 순매수, 외국인 48억 순매수, 기관 376억 순매도 중입니다.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818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184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608계약 순매수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9280계약 순매수, 풋옵션 14533계약 순매도, 외국인 콜옵션 822계약 순매수, 풋옵션 1468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918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3,728계약 순매수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 측면으로 보면 모든 수급 주체들이 약간 지금
전반에는 헷갈리는 모습들 이제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3, 2차 저항선이 255, 하단 1차 지지선이 250, 2차 지지선이 248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좀 굉장히 국내 시장이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지난 23일 오전에 빠른 시간 255까지 상승을 시킨 이후에 금요일까지 좀 그 가격 수준을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은 해외 변동 가격보다 큰 모습의 좀 개파락으로 국내 시장이 시작을 한 이후에 약간 좀 견조한 모습을 띠며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최근 몇 달간 가장 큰 갭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기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이미 장중 변동성을 좀 크게 확대시켜 놓은 상태에서 갭으로 그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며 변동성을 좀 크게 확대시켜 놨는데, 옵션 만기일이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는 지난주 어려웠던 국내 시장의 모습을 좀 만회하기 위한 모습을 판단되며, 당분간은 확대된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만기 포지션 거래자분들은 특히 좀 유의하시면서 거래를 좀 하시고, 당일 포지션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늘 250일 이하에서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좀 유리한 거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251 이하에서 매매했으면, 매수를 했으면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251.40입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얼마나 낙폭을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매매 라인 잘 지켜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 확대가 예고된다라고 팁을 남겨주셨어요. 샘플러스 손석불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많이 빠져서 출발했었죠. 그리스 리스크 우려 때문에요. 그리스 은행권이 결국 문을 닫고 사실상 자본 통제에 들어가면서 디폴트에 임박했다는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었던 아침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코스피는 2050선에 대한 부담감을 빠르게 떨쳐내고 2060선 중반까지 끌어올려서 금요일 종가 대비 20포인트 정도만 낙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730선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출발했던 코스닥은 746선까지 빠르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현재 거래소 쪽은 상승 종목이 15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670여 개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한 200개 남짓인데 반해서 하락 종목은 800개가 넘어갑니다. 낙폭을 여기서 더 빠르게 줄일 수 있으려면 조금 있다가 개장할 중국 증시가 힘을 좀 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7% 중반 폭락을 했었었죠. 하지만 지난 주말 중국이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카드를 동시에 7년 만에 꺼내 들었기 때문에요. 오늘 중국장이 얼마나 반등하는지가 우리 증시의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느냐 여부에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11시 증시 탑5로 종목 얘기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